안녕하세요. 해설 강의 진행할 강사 서대순입니다. 자, 먼저 회원 여러분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합격의 영광을 얻으신 회원님께는 축하의 말씀을, 아쉽게도 그렇지 못하신 회원님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총평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번 29회 자격시험도 전 범위에서 고르게 출제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본서 편제한다면 크게 3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1편 총론이죠. 2편 강론, 3편 평가론이다. 그래서 총론에서는 3문제 출제되었고요. 강론에서는 31문제, 평가로서는 6문제, 모두 40문제가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처럼 전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누차 강조했던 5파트가 있어요. 수용급 이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론, 이 5파트에서 최근 5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27에서 28문 정도 출제가 된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여러 차례 했었던 부분이 있죠. 역시 아니다 할까 이번 시험에도 28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 부각됐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용급 이론에서는 4문제, 정책론 6문제, 투자론 7문제, 금융론 5문제, 평가론 6문제, 이렇게 해서 모두 28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역시 우리 예상처럼 많은 문제가 출제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출제 유형에 대해서 살펴드립니다. 크게 우리가 긍정형, 부정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옳은 것은 이렇게 묻는 문제가 긍정형이 되겠죠. 다음 틀린 것은 묻는 문제가 부정형이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긍정형, 부정형으로 나눴을 때 이번 시험에서는 긍정형 27문제, 부정형 1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 긍정형 문제가 27문제 출제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박스형 문제가 있죠. 박스형 문제가 19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사실 40문제 중에서 박스형 19문제면 박스형 유형도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많은 문제가 출제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는 우리 예상했던 것처럼 9문제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9문제 출제했다 할지라도 예년에 비해서 한 문제는 더 많이 출제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제 유형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정답 분포가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강조했다시피 최근 5개월 동안 우리 시험에서 정답은 고르게 분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안 되면 이제 답안지에 마킹이 가장 적게 된 게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안 되면 마킹이 가장 적게 된 걸로 찍어버리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 답안표가 고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정답표를 고르게 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는 8문제, 보기 2번엔 7문제, 보기 3번 8문제, 보기 4번 9문제, 보기 5번 8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도 고르게 분포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출제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출제 난이도. 근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예요. 체감 난이도 이걸 본다면 이번 시험에서는 체감 난이도 상해 문제가 13문제, 중해 문제가 16문제, 하해 문제가 11문제 정도 출제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최근 5개년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체감 난이도 높은 문제가 많이 출제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일단 평균적으로 상해 문제는 12문제, 중해 문제는 16문제, 하해 문제는 12문제 이렇게 해서 비율로 따지면 3대 4대 3이다. 이렇게 최근으로 출제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보다 조금 더 난이도 높게 출제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 보셔서 느끼는 난이도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을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예년에 비해서 올해 긍정형 문제가 많이 출제했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살펴봤듯이 긍정형 문제는 27문제 나왔습니다. 사실 긍정형 문제와 부정형 문제 이 중에 어려운 건 뭡니까? 긍정형이에요. 왜? 보기 5개가 있죠. 그럼 5개 중에서 긍정형 옳은 거 하나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4개는 잘못된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알아야지 찾을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부정형은 틀린 거 하나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결국 긍정형 문제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 느끼는 부분이에요. 이 같은 긍정형 문제가 부정형 문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였다. 이건 어때 우리의 체감 난이도를 높이는 그와 같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예년에 비해서 박스형 문제가 많이 출제했다고 그랬지요. 어때 박스형 문제 19문제다. 참 박스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특히 박스형 문제 중에서도 단순한 문제도 있겠죠. 그렇지만 박스형 문제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와 같은 문제라든지 옳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 같은 문제는 다소 때 또 까다롭게 느끼는 문제들이에요. 그럼 박스형 총 19문제 이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을 순서 나열한 것은 이 같은 유형의 문제가 12문제 나왔어요. 그럼 19문제 박스형 문제에서 이런 유형이 12문제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장에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동안 대비를 해왔습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같은 유형의 문제는 우리만의 비법을 통해서 아웃시켜버렸죠. 보기 아웃시키고 나머지는 참리 연습을 그동안 무진장 우리가 많이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비법에 따라서 문제를 풀 경우에는 다소 이 부분도 쉽게 좀 풀리지 않았을 것인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계산형 문제예요. 계산형 문제 이 부분도 우리가 예상을 했지만 예년보다 최근 5개년 평균 8문제보다 한 문제 정도는 더 많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분도 우리 난이도를 높였지만 또한 계산형 문제 중에서도 시간을 요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참 시간을 요하는 문제가 무려 5문제나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 5문제는 제한된 시간 내 우리 제한된 시간에서는 평균적으로 1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한된 시간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5문제나 들어있더라. 이도 우리 체감 난이도를 굉장히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산 문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 문제 워크북이다. 이 책을 통해서 그동안 연습을 부지런히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산 문제 9문제 나왔죠? 9문제 모두가 이 책의 유형에서 벗어나질 않았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무려 20시간 이상 학습을 했는데 그 내용을 충실히 따라오셨더라면 그렇다면 계산 문제도 비교적 좀 수월하게 풀지 않을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시간을 요하는 문제 5문제 들어있었죠. 5문제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그와 같은 부분인데 이 중에 몇 문제라도 제한된 시간 내에 풀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여튼 계산 문제도 우리가 대비했던 이 워크북에서 9문제 모두가 동일한 요를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형 문제가 예년에 비해서 다소 많이 출제되었고 박스형 문제도 많이 출제했죠. 특히 이 중에서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을 순서 내려간 것은 이 같은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했다는 점. 다음 계산형 문제 중에서도 시간을 요하는 문제가 5문제나 들어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매우 높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가 우리만의 비법을 통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또 계산 문제 이런 부분을 대비해왔기 때문에 저희의 무크랜드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업에 충실하시고 원리의 이해를 통해서 응용력 향상에 충실하게 노력하신 수험생분들은 아마도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 것인가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문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몇 문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형 기준입니다. A형 기준으로 5번 문제가 있습니다. 5번 문제는 임대주택하는 특별법 관련된 문제인데 이분은 사실 제 생각으로는 틀리라고 내준 문제가 아닐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특별법 1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답은 1번이 맞습니다. 답은 1번인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도록 공부하기 위해서는 1년 내내 학교로만 해도 부족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리라고 내준 문제다. 이 문제를 버린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합격점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여튼 답은 1번이고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슈가 된 문제가 40번이에요. 40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 봅시다. 다음의 차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 이건 자, 문제 유형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 유형은 뭡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그리고 거래사례 비교법. 여기에 의해서 토지의 가치를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거래사례 비교법 보니까 비준가액 산정하라. 우리는 누차 연습이었습니다. 자,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이는 어때? 먼저 자, 선택된 거래 사례가 있겠죠. 사례의 가격이 있다. 이 사례 가격, 이걸 어때? 정상화시켜야 되겠죠? 정상화시켜서 7 반영하는데 순서는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사시, 지게 이렇게 외웠죠. 사, 시, 지, 개, 기타 등등이다. 이렇게 외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 사시미 먹고 나면 찌개 나온다. 이 순서 기억했죠? 사시, 지게다, 기타 등등이다. 이렇게 해서 비준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게 어때?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자, 우리는 이제 주어진 조건만 고려해 봅시다. 주어진 조건 살펴봅시다. 먼저 박스 보세요. 대상 토지다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얼른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어요? 거래 시점으로부터 자 보세요. 거래했던 사례의 가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거래 시점이 되겠죠. 거래 시점으로부터 대상 토지의 가치를 구하자는 기준 시점이다. 그래서 거래 시점으로부터 기준 시점이다. 이걸 생각 잘했습니다. 그럼 자, 주어진 조건 봅시다. 먼저 박스 보세요.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대상 토지입니다. 대상 토지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120제곱미터예요. 대상 토지의 자, 우리는 이제 거래 시점에 사례 부동산이 있겠지요. 그리고 기준 시점에 대상 부동산이다. 그리고 기준 시점에서 대상 토지의 가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대상 토지는 120제곱미터가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기준 시점 봅시다. 기점은 2018년 9월 1일이다. 2018년 9월 1일입니다. 다음은 이제 거래 사례 내역입니다. 먼저 소지 면적 보니까 토지가 어때? 100제곱미터다. 그래서 거래 시점에 사례 토지는 면적이 어때? 100제곱미터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다음 사례 가격은 3억 원입니다. 사례 가격은 3억이다. 그리고 거래 시점은 2018년 3월 1일이다. 그리고 거래 시점은 2018년 3월 1일인데 2018년 3월 1일 어때? 3억에 거래된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통해서 이제 2018년 9월 1일 현재 이 대상 토지의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 아래 점을 봅시다. 거래 사례의 사정 보정 요인은 없다고 했어요. 그럼 사정 보정 요인 없다 했으니까 사정 보정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가 변동률입니다. 지가 변동 보세요. 2018년 3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입니다. 혼자 보세요. 3월 1일이 거래 시점이지요. 9월 1일이 기준 시점이다. 결국 거래 시점과 기준점이 불일치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거래 시점과 기준점이 불일치한데 이 기간 동안 자, 지가 변동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기간 동안 자, 4% 상승했다 나와 있죠. 이 기간 동안 4%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거래 시점과 기준점이 불일치한데 이 기간 동안 4% 지가 변동률이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가격 변동이 있다. 뭐라는 이야기예요? 시점 수정하라 그 이야기죠. 우리는 뭘 구하면 되겠습니까? 시점 자, 수정치를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치는 항상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례분의 대상이다. 그래서 정 안 떠오르면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 대가리는 위쪽에 있다. 조금 속된 표현이지만 시험 볼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사례분의 대상이다 생각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4%로 나와 있으니까 항상 기준은 어떻게 잡자? 100분의 100으로 잡자라는 이야기예요. 100분의 100으로 잡고 자, 4% 상승이니까 어때? 4를 더해주면 되겠다. 상승이니까 더해주면 되겠다. 그럼 사례에 더할 것인가? 대상에 더할 것인가? 이것만 판단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거래 시점으로부터 기준 시점까지 4% 상승하다. 그리고 거래 시점에 비해서 기준 시점에 4% 상승하다라는 이야기. 그럼 기준 시점에 4% 상승이니까 대상 여기 어때? 4를 더해주면 되겠다. 그럼 대상에 4를 더해주자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 100분의 104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지역 요인입니다. 자,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한다 그랬죠.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했어요. 인근 지역은 지역 요인이 어때? 동일하잖아요. 그럼 지역 요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연 비교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연 비교도 할 필요 없다. 굳이 7을 구한다면 사례 대상이 동일하니까 100분의 100이죠. 약분하면 1이니까 거하나가 나가서 지역연 비교는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개별 요인입니다.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에 비해 5% 열싸다 그랬지요. 자, 그럼 어때? 자, 개별 요인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5% 열싸니까. 자, 그럼 개별 요인 자, 비교 7 구해보자. 7은 항상 어떻게 구합니까? 사례분의 대상이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5% 열싸다 그랬죠. 그럼 5% 열세하니까 자, 5% 퍼센트니까 기준을 얼마 보자? 100분의 100으로 보자는 이야기. 그럼 5% 열세니까 빼주면 되겠죠. 5를 빼주자는 이야기. 어디서 빼줄 것인가? 자, 뭐가 열세입니까? 대상이 열세다 알 수 있겠죠? 그럼 대상에서 5를 빼주자라는 이야기예요. 대상에서 5를 빼주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상에서 5를 빼주니까 결국은 얼마 됩니까? 100분의 9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시로 계산할 거 나와 있죠. 크게 상승 계산한다. 이건 의미가 없는 내용이에요. 됐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게 면적을 비교해 준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면적을 비교를 해 줘야 된다. 역시 치는 어때? 사례분의 대상이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토지의 가치를 구하는데 단위 몇 단 가격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단위 몇 단 가격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토지 전체의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전체 가치 구하는데 여기 보세요. 사례 토지는 100제곱미터입니다. 100제곱미터가 3억 원에 거래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럼 3억 원에 거래인데 이건 100제곱미터에 대해서다. 그리고 대상 토지의 가치를 구하는데 얼마에서 120제곱미터에 대해서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럼 어때? 면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왜? 여기는 단위 몇 당 가격을 구하는 게 아니라 토지 전체의 가치를 구하는데 사례 토지는 100제곱미터고 대상 토지는 120제곱미터다. 그래서 면적이 어때?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면적을 비교해야 된다. 그럼 자, 사례면 대상이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자, 사례는 얼마입니까? 100. 다음 대상은 얼마입니까? 120이다. 단위 같으니까 생략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100분의 120이다. 더 이상 7 반영할 게 없네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그대로 반영해 봅시다. 자, 선택된 사례 가격이 얼마입니까? 3억이 되겠지요. 자, 3억. 자, 3억. 자, 여기에 사정 보정 할 필요 없다 그랬죠? 다음은 시점 수정치입니다. 자, 100분의 104네요. 100분의 104다. 다음은 지역연 비교 할 것도 그랬죠? 다음은 개별의 비교치입니다. 비교치 100분의 95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자, 기타 등으로서 면적 비교치 하나 반영하면 되겠죠? 100분의 120이다. 이 값을 계산하면 되겠어요. 계산인데 우리가 이제 곱하기니까 약분할 게 있으면 빨리 약분하자 그랬지요. 그럼 더 이상 약분할 건 없네요. 없으니까 100분의 104는 어떻습니까? 1.04. 100분의 95는 0.95. 100분의 120은 1.2.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그대로 계산해 봅시다. 3억 곱하기 1.04 곱하기 0.95 곱하기 자, 1.2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자, 35,680, 0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죠? 3억 5,500, 68만 원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4번 보세요. 35,680, 00 나왔죠? 35,680,000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답이 2번이 아닐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여기는 면적 비교치 이걸 반영을 안 하면 어때? 답이 2번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리지만 면적도 때 반드시 비교해야 되겠죠. 왜? 이 문제는 토지가 때 단위 몇 당 가격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토지 전체의 가치를 구하니까 면적이 다니까 당연히 면적 비교치 이걸 반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면적 비교치 이걸 반영을 안 하니까 답이 어때? 2번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면적 비교치 여기까지 반영되면 답은 몇 번이 됩니까? 3억 5,568만 원이다.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가 되는 문제 한 2문제 정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여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체감 난이도가 어때? 높았던 그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제 무크랜드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 제 강의에 충실하게 따라오신 분들은 충분히 합격점은 받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이런 정도로 총평과 이슈가 된 문제 해설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